네, 슈퍼위크 코스피 4000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 영광입니다. 아침에 투자 문 열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날은 네. 맞습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1.9% 정도 상승, 약간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4017선. 네. 단번에 뭐 70포인트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이 네. 1.1% 상승 892선 기록하고 있는데 3000포인트 고지 밟은 게 언제예요? 언제? 6월 그게? 20일. 그게 6월이고. 6월 20일이니까 딱 4개월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3000 봤을 때도 진짜 막 환호성 지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 쳤던 날인데 네. 저도 길게 안 볼게요. 이게 뭐 자막에는 오늘 속보로 45년 만에 쾌거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여러분 작년 12월로만 돌아가도 12월 30일 종가 기준 2400이 안 됩니다. 코스피가 2400이 안 됐어요. 2400이 안 돼요. 2400이 안 됐어요? 2400이 깨져서 2399점 몇에 끝났거든요, 종가가. 네. 야, 이런 날이 있습니다. 4000을 넘겼고 4000P. 네. 삼성전자도 10만 원 넘겼고요. 네. 네. 삼성전자 2%, 2.3% 오르면서 지금 10만 1000원대고요. 뭐 오늘 하이닉스 거의 3% 가까이 52만 5천원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오늘 조선주들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슈슈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슈퍼위크잖아요. 슈퍼위크. 에스파의 노래를 약간 따라해봤는데 진짜. 저희가 뭐 네. 매번 이번 주 뭐 일정 많다, 이벤트 많다 했는데 진짜 이번 주는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네.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 남자 잠깐만 이따 모셔볼게요. 저희가 광고만 드리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강원도 원주로 떠나고요. 또 분당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입니다. 진짜 흔치가 않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저희가 처음 또 인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 주변에 계신 분들 뭐 동선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날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국내외 투자 전략과 유망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장소는 원주 WN센터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소진흥 과장님, 박지훈 부장님께서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날짜 별표 3개, 10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3시 30분에 원주에서 여러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원주 여기 진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주셨으면 진짜 좋겠는데 이게 지수가 이제 4000포인트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물론 뭐 설레발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세잖아요. 기세. 좋습니다. 5000P, 뭐 조금 더 멀리 보면 6000P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긴 하죠.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뭐 2000대 있을 때 4000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던 것처럼 조금 더 미리 좀 대비해보고 싶다. 특히나 종목 위주로 특히 박지훈 부장님께서 좀 얘기를 많이 쏟아내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요 원주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주가 너무 멀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도권 계신 분들은 분당으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ETF와 또 국내 유망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WM센터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진웅 그리고 박지훈 듀오는 또 함께 하실 거고요. 여기다가 ETF 여신이죠. 우리 박현지 과장님께서도 출격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0월 29일 아니고요. 하루 뒤인 10월 30일 목요일 3시부터 여러분과 또 오프라인으로 분당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여기도 뭐 아무래도 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좀 얘기를 들어가 봐야죠. 이번 주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모셔볼까요? 월요일의 남자 만나보기 전에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알겠네요. 전 눈부셔서 우리 선혜 씨를 못 보긴 하는데 오늘 헤어스타일이 이 에스컬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굉장히 또. 물결 좀 좋았어요. 좋습니다. 4천 기념으로. 자, 우리 안방마님의 미모 있고요. 또 요즘에 또 미모가 물이 오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월요일의 남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자단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도 우리가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아요. 4천 기념이기도 하고. 진짜 세상에. 미모가 물이 오른다 그래서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다가 갑자기 저라 그러셔서. 아니, 차장님. 신수가 정말
정말 네네. 환해지세요. 훤칠해지세요, 네. 진짜. 네. 아, 살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 확실히 효과가 예. 진짜 나타나요. 딱 네. 뵀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시지 이런. 그러니까 아니 화면으로는 더 진짜 약간 배우 느낌이 좀 그러니까. 나셔가지고. 홍콩 배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 무슨 얘기들 이렇게 웃으면서. 일단 슈퍼위크라 네. 아니 월요일은 진짜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아 진짜 이번 주는 역대급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벤트가 많은데 네. 이 이벤트의 성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강세,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인데 자 이번에 갈등을 증시가 싫어하죠. 변동성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번 이벤트들은 FOMC 첫 번째로 금리 인하는 정해졌죠. CPI도 괜찮게 나오고. 그렇죠. 네. 이제 CPI는 다음 달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셧다운 때문에. 이 지표 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정된 지표 하나 가지고 내 다음 FOMC도 어찌 보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정상회담을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참 엄청난 이벤트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해도 굵직한 이벤트인데. 미중이 부산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정말. 근데 이번 정상회담은 제가 과거에 2018년도 사례를 봤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정상회담 직전에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을 취소하는 것이 2018년도의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의 결과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이 관세율을 더 먹인다고 했다가 그거 취소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뭐 안 들여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하다가 그걸 들여오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둘 말고는 나온 것이 앞으로 무역회담을 정례화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세 가지 모두 무의미한 사실 정상회담이었죠. 자, 근데 이번에 또 비슷하죠. 사실은 미국은 대중국에서 또 100% 추가 관세를 한다라고 직전에 했고 중국은 가만히 있다가 히토류를 뭐 제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정상회담에 환호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취소될 것 같으니까 취소될 것 환호하고는 같아. 네. 즉 저는 이번에 딱 칼집에 있는 칼을 회담 직전에 꺼냈다가 회담 직후에 다시 넣는 게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증시는 좋아하죠. 왜냐면 그렇죠. 그런 무역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냥 갈등만 해결되면은 사실 금융 여건은 좋아지니까 증시는 환호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번에 슈퍼위크의 성격은 갈등과 변동성의 해소 이벤트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돌발적인 갑작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까지는 안도랠리가 충분히 좀 갈만하고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로 또 연말까지 좋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뭐 말씀을 바로 드리면 네.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제가 보고 있는 뉴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의 인하. 이거를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올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엄청난. 이 얘기 많이 안 다뤘는데 이거 네네. 오래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세금하면 요즘에 보유세 말고는 많이 네. 안 들려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와 어떤 정보의 양 때문에 팩트를 잘못할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로 사실 저 방송 직전에도 제가 아나운서님들과 얘기를 나눴던 게 뭐냐면, 네. 자, 부동산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됐죠. 예, 뭔가 여론은 들끓고 비난, 비판이 모두 공존하는. 그래서 이제 일부 인사가 좀 낙마하기도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책을 했고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책을 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율이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야 주식 얘기를 합니다. 갤럽은 56인가? 네.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제가 리얼미터가 좀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단 밴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51% 넘겼습니다. 51%를 넘겼다. 네,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직전 대통령들의 동일 수준으로 보면은 과거 대비 상당한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개인의 호불호, 지역별 이런 감정을 다 네네. 차치하고 숫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증시에 온건한 것과 부동산의 네거티브한 그 결론이 지지율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주식의 힘이 그만큼 세졌다.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보시죠. 이제 여당 야당 할 거 없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처럼 가는 겁니다. 네. 왜냐? 주식이 더 좋아서 주식을 새로 해본 분들이 많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영향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뉴 노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네네. 자 포모의 징후가 있을까요 최근에?
기관 포모에. 포모는 지난주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개인 포모는 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연속 매도입니다. 연속 매도. 음. 근데 진짜 여러분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한 어떤 주제 중 하나이기도 네. 한데요. 자, 어떤 자산이요. 네. 어떤 자산이 우리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린다고 그 자산이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고래라고 하죠. 큰 초거액 자산가들이 큰 손들. 그 최고의 수급을 가둬놓고 네. 그 위에 일반 투자자들이 거액 자산가들이 얹은 다음 그 마지막 피날레를 일반 투자자들이 포모하면서 만들거든요. 아. 자,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네. 초거액 자산가들이 이제 막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거예요? 네. 오. 오히려 지금 여론에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우리는 일반 사람이니까요. 네. 막 부동산 세금이 어떻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초거액 자산가분의 관심은 내 주식 전체, 내 자산에서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늘리자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작이다. 네, 지난 3월에 이미 제가 오. 말씀드렸는데 자사의 배당금을 남의 회사에 투자하시는 모습이 3월에 보였고 네. 그 다음에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아파트를 팔아서 주식하시는 분이 6월 정도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갖고 있는 자산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500억, 1000억 이상의 자산가 분들이 한국 주식을 포트폴리오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막 먹기 시작했다. 즉 비트코인으로 치면요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는 진정한 거예요. 고래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에 어떤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주식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그 변곡점입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징후로 지난주를 꼽는데 뭐냐면 지난주에 환율이 올랐어요. 통상 환율이 오르면 주식은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이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요즘에 그런 게 잘 그 교과서적인 공식이 잘 안 통해요. 맞습니다. 자, 왜 그럴까? 네. 원래 환율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싸지면 부동산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낮아진 화폐의 가치를 해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금이 제일 좋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게 주식도 그런 자산으로서 편입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주식이 올라갔고 또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진정한 머니 무브의 시그널이고 이 머니 무브가 왜 일어난지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들어가 바로 볼까요? 가볼까요? 네, 오늘의 네. 주제가 대한민국이 달아오른다. 저는 이미 뜨겁다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네. 달아오른다. 아직 한참 예. 뭐 끓이려면 좀 더 남은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이 어떤 몇 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이제 야구로 표현해서 야구로 좀 하면은, 황실이긴 네. 하지만 지금이 한 6회다, 7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는 1회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네. 1회는 진짜로? 예, 1회? 예. 자, 여러분들 제가 몸풀기 하고 이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지수를 기준으로 뭐 몇천가 만 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우리끼리만 한번 조용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끼리만. 자, 우리가 네. 진짜 이제까지 주식하면서 무서웠던 거 뭐죠? 선반영.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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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법의 단어죠. 왜? 지수가 막혀 있으니까 공매도 때리는 겁니다. 네. 근데 공매도가 때리면 주가는 빠졌어요. 왜냐? 매수세가 약하고 매도세는 위에다 닫혀놓고 거기다 업팅률 위반 이렇게 되면은 그냥 호가 밀리고 심리에 휘둘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금은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네. 자, 삼성전자 테슬라 뉴스 기억하세요? 그 이후로 50% 올랐습니다. 오. SK하이닉스 젠순환액이 실적 좋은 거 셀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체질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즉 좋은 뉴스에 주식이 오르면 그건 정상 시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상법 개정으로 주식 수가 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잘 상장하는 거 말고 멀쩡한 종목을 분리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이벤트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주식에 대한 기대 이익과 기대 가치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뭔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인지 알고 살면 먹을 수 있는 주식이고 또한 향후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돌발적인 뭐 주주가치 훼손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증시 사례를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대만의 한 8년 배당소득 불리고 해서 25%로 하고 28%입니다. 대만은 네. 하고 PBR이 몇 % 증가했냐면 2배 됐습니다. 2배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하단이 아니라 평균 PBR이 5년 평균 PBR이 1.6배에서 지금 3배 됐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5천 간다, 7천 간다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는
지금이 1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좋은 주식을 고르시면 주가 오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달아오르는 거에 이번 주가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예, 정말로 정말 가스레인지처럼 달아오르는 영토가 될 겁니다. 정상들이 다 오고 이제 젠순환까지 오는 상황이죠. 이 이미지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좀 다 깨져서 나왔습니다. 네네네네. 자,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뭐 경주, 부산 이런 쪽으로 이제 몰리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에펙의 화두는 갈등의 해소, 완전 해소라기보다는 질서 있는 디커플링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풀릴까요? 결국에는 대미 투자에 대한 방법, 이게 지금 직전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수출 관세율이 25%까지 늘어났었는데 다시 15%로 낮아질 수 있는지, 또한 이 투자 금액을 가면서 이게 좀 물리적으로 우리 외환보유고 거의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환율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최근에 보면은 한 90% 정도는 양자 간 좀 합의를 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갈등에 대한 해소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거를 잘 보여주는 주식들이 바로 자동차죠. 제가 무역 협상과 무역 갈등이 있을 때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업종이 바로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무역 협상 뉴스에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이거는 무역 협상을 호재로 반영하는 것이고, 자동차가 크게 예민 반응하면은 이거는 리스크 반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자동차가 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 확대, 불확실성 이벤트가 아니라 호재가 어디서 도사리고 있을지를 무역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 미중 정상회담은 아까 이미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간에 회담 직전에 추가적으로 뭔가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안 하기로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는 지수장 자체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느리고 너무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주식은 먼저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수장보다는 좀 종목장의 성격을 연말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이슈 레이징 될 건 없는 것 같고 서해에 있는 이제 구조물 가지고 중국이랑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 좀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종목은 뭐 저는 엔터, 뷰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의 소비가 보조금을 받는 것과 이구한신에 포함된 재화와 비포함 재화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엔터 쪽으로. 네, 정말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소비 엔터. 네, 이것들을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리사가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리사가요? 네. 그립톡. 예? 맞아요? 그립톡. 맞아요. 블랙핑크 리사. 맞아요. 그 리사가 이제 그 티니핑 그립톡. 예, 했는데 그날 주가가 SAMG에서가 20% 올라갔었죠.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은 에휴 말도 안 돼 이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로제가 시작한 라부부 인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니가 시작한 라부부 인형으로 팜마트 주가는 10배 갔습니다. 영향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향후에 저는 앞으로 5년은요 일반 커머스 플랫폼은 투자를 꺼려지고요, 오히려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이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3프로에서도 이렇게 이런 커머스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궁금합니다. 다른 인플루언서 커머스를 보면은 제품이 광고를 하기도 전에 3분의 1이 팔려요. 왜냐면 이게 인플루언서 분들과 이 구독자분들은 우리 누구의 콘서트에 가면 그 사람 좋아하니까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미 여기 들어오시는 뭐 지금 아까 보니까 10,000명은 홍소연 아나운서를 좋아해서 한 5,000명 들어오셨을 거고. 세상에나. 전 한 3분 정도. 왜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보고 계세요. 네, 어쨌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서트장 가서 가수가 뭐 굿즈를 팔면 살 마음이 됐듯이 그
인플루언서 커머스가 앞으로 엄청나게 네. 부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차장님 이제 여기서 하나 궁금해진 게 최근에 네. 증시 상승에서 흔히 이제 관련성 우리가 뭐 묻었다라고도 표현을 그렇죠. 하고 네. 미국이랑 관련성이 예. 있는 것들이 이제 쭉쭉 사실 증시를 주도했고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이 좀 부진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지수 상승에 있어서 네. 요게 에이펙 기준으로 해서는 다 같이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조금 장기 시계열로 보면 만약에 묻는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 묻어서 잘 된 거 별로 없고요. 어. 미국 묻으면 장기로. 네, 스치기만 해도 날아갑니다. 뭐 요즘에는 뭐 특정하면 AI 묻으면 다 가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하. 그리고 달러를 받는, 그러니까 미국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익을 달러로 수취하는 것이고 중국이 묻는다는 것은 위안화로 수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볼륨의 크기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분들께 장기 투자로는 여전히 미국을 묻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혜의 규모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런데 네. 단기적으로는 전 중국이 완전히 닫았다가 제대로 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임팩트는 엄청 크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엔터는 전 들어가기 쉬울 것 같고 이미 오늘 엔터가 지금 업종별로는 거의 상위권에 속해 있어요. 맞아요. 상승세가. 이건 사실 제가 자료를 네. 지난주에 만들었지만 어쨌든 와. 네, 이번 주는 엔터나 이런 쪽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는 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시위를 한다거나 대통령을 밀어낸다거나 자, 이런 스토리들이 꽤 많아요. 있긴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중국에 갖다 트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권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아니 권력자를 뭐 이렇게 흉보거나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중국에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실제 중국의 드라마를 제가 드라마 X인가? 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중국 드라마는 어떨까라고 보니까 대부분이 약간 그 수직 계열화된 그 위계 질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다. 아 그래요? 예, 그 안에 약간 파리의 여인 우리 옛날에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갈등을 만들고 뭔가 부자한테서 뭔가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거라서 네. 제가 봤을 땐 드라마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엔터가 이러한 모멘텀을 좀 몰아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네. 갈게요. 그리고 이제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인데 자료를 보시면서 이번에 제가 이 경제 불확실성 지수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종의 기사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1000포인트를 호가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4월입니다. 이때는 빅스도 올라가고 증시도 빠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200, 그러니까 즉 밴드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미중이 무역 협상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식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 자체도 이런 지수가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에이펙 전에 사실상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정상이 만나는 거라서 그 호재는 에이펙 정상회담 직전에 많이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앞에는요, 뭐 제가 오늘 3%를 못 봤습니다만, 뭐 많은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던 것일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여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자, 지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네. 원래 배당소득은 합산과세입니다, 여러분들. 합산과세를 대다가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으로는 25%로 최고 세율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 세법 개정안은 35%로 나왔죠. 여기에 좀 이제 지방세 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정감사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35%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근데 사실 뾰족한 근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이제 그 구윤철 장관께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단독 보도가 2개 나왔는데 네. 이번에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5%로 내리는 것을 논의하겠고 그 시점을 올해로 못 박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왜 저는 솔직히 저도 내년에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 세입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건 진짜 파격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번 보시죠. 지금 정부 안에 보시면 적용 요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면은 자, 직전 3년 평균 배당보다 5% 이상 배당 증가한 상장 법인의 대상. 네.
이게 디테일이 악마에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년으로 미루잖아요. 그럼 올해 배당을 줄여버리면 돼요. 그 그럼 남은 내년으로 기간, 오른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디테일에서는 악마가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올해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조항을 빼거나 올해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배당 성향 25%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고배당 펀드에도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즉 고배당 기업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ETF나 공모펀드나 상호펀드가 다 고배당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고배당이 아니라도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은 다 고배당주 분리과세 혜택이 다 포함이 돼버려요. 아, 그래요? 지금이야 뭐 200개 기업 얘기하지만 네. 그냥 다 똑같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펀드나 좀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데 하는데 예, 어지간한 펀드는 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개인 주주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배당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네, 네. 잘 모르잖아요. 웬만한 것들이 다 해당이 네, 되니까. 다 찾아볼 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배당 붙은 ETF나 고배당 펀드를 가입하시면 그냥 분리과세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아까 머니무브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가 크게 바뀌어요. 근데 제도가 바뀌는데 내 선택이 어려우면 그 아무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선택까지도 쉽게 열어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고액 자산가분들이 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식으로 얼마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월세 수익을 한 1,000만 원 벌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처럼 만나기 힘든 초고액 자산가분들의 전지적 그분들 시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자, 그분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투자용으로 뭔가 꾸준히 캐시카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채권 이자소득 아니면은 예금 이자입니다. 자, 근데 모두 똑같이 합산과세 돼버리죠. 종합소득, 종합과세가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과세를 5억 원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은 5억 이상 이제 소득 과표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초고액 자산가가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초고액 자산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일을 안 해도 놀고 먹을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은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정말 뭐 이제 펑펑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분들의 지금 실제 세율은 46%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 일단 해당이 되면 내 세후 소득은 반토막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순간 세율이 거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세율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머니무브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국정감사에도 화두가 됐었던 건데, 자, 여러분들 초고액 자산가 중에서 초로 한번 가보죠. 대주주분들. 자, 대주주는 지금 보시면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할까요?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배당 종합과세니까 그렇죠. 반토막 나는 것이고, 대주주 양도세율은 상속이 오히려 비싸고 양도세율은 여기서 합산과세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자꾸 이익이 다른 데로 자꾸 빠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만들어줬던 거죠. 여기에다가 자, 만약에 배당소득세율이 뭐 70% 80%다 그러면은 대주주는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연봉을 높이는 걸 겁니다. 연봉을 높이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시면 3억 원 이상의 연봉은 소득세율이 40%예요. 자, 근데 만약에 배당소득세율이 25%다라고 하면은 연봉을 받는 것보다 배당을 더 받는 게 그렇죠. 훨씬 낫다라는 그게 거예요. 낫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대주주, 배당을 주는 그 주체가 주식을 파는 것보다 주식을 팔다가 또는 연봉으로 빼다가 많이 뺀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연봉으로 받다가 그 배당 소득세를 받는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대주주 혼자 가져가다가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옛날부터 왜 야든 여든 경제 민주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5%는 엄청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하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다. 맞습니다. 실제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주식뿐 아니라 펀드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안 났습니다. 예, 12월에 나겠죠. 12월에. 예. 아 근데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1월과 12월 두 달이라고 하면 이거 속도감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유례 없다 생각해요. 유례가 없다. 왜냐면 예,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입 근거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준 게 뭐 온라인 파트너스라든지 국회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데이터를 팔로우업을 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좀 빨리 속도감을 낼 수 있나? 뭐 아직 결론은 안 났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저는 앞으로 진짜 한 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속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율. 지금 부동산을 물려주나 주식을 물려주나, 즉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하는 거죠. 주식을 물려준다는 거는 똑같이 한 50% 되잖아요. 상속세율이 최대 금액이 많으니까요. 네. 근데 기업을 물려주는 건 좀 달라야죠. 네,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꼭 영원 불변의 그 가문이 대주주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 가업을 이으면 주식 상장 시장이 아니면 대체로 우대를 해줍니다. 어느 나라나 가업 승계는. 근데 주식 시장만큼은 뭔가 이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가업 승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세게 물리는데, 근데 만약에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을 차등 부동산보다 좀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진짜 머니무브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시장은요, 뭐 대만 PBR 3배면 우리 지수는 얼마인가요? 우리가 지금이 한 1.3 정도 됩니다. 1.3이에요? 우리가 2배 정도는 가야 되는. 1배 안 될 때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 올라와서 1.3배 정도. 1.3배가 지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2배 가면 얼마고 3배 가면 얼마인가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X값으로 넣고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추정이 아니에요. 저는 PBR 2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마무시한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광고 보고 와서 대만 얘기를 해주셔서 대만 예를 좀 듣고 싶어서 얼른 보고 올까요? 얼른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재밌죠? 2부는 더 재밌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스피 잠깐만 보면요. 지금 다시 코스피가 2%대 상승폭 좀 확대시켜주면서 4023선이고요. 코스닥도 1.4% 올라주면서 896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저희 아침엔 투자 예고 잠깐만 해드리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한 분이 출연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NH 아문디 자산 운용에서 박진호 CIO 그리고 최채원 매니저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거든요. 정부 정책에 힘입은 대한민국 성장산업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이번 주 슈퍼위크다 보니까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의 흐름에 정부 정책 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요 시장과 정말 밀접하게 붙어있는 이런 이야기들 수요일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저희 시간에 방송이 됩니다. 작가님께서 맨 밑에 여러분 계좌에 도움이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요. 네, 써주셨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월요일 특히나 우리 이혁진 차장님 나오면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차라리 3프로TV에 좀 취업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프로TV가 그 정도 재정적 여력이 있을지는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대만의 사례로 우리가 좀 맞아요. 네. 저는 지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 인하가 대만의 2017년, 2018년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표로 그냥 살짝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만이 2017년 9월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28%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처음 초안을 공개한 것이 9월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2월에
이 공포를 하고 바로 시행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근데 주가는 우리가 많이 올랐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가 이 주가 오를 때 그냥 AI 때문에, TSMC 때문에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던 요 시기에 EPS 증가율이 1%밖에 안 됐던 해가 있다라는 것은 많이들 간과하십니다. 즉, 이 당시 주가가 거의 40% 올랐었는데 이 당시에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PE가 확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실제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데 대만에서 체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번 보시면 한 주당 배당금이 가장 심플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 같아요. 와. 자, 한 주당 배당금의 이 배당금 성장률이 과거 5년 이 배당소득 분리가 하기 전에는 2.7%밖에 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균 내보면 8%예요, 8%. 저게 몇 배야, 진짜.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이 돈이 주주들한테 갈 돈이 뭐 다른 데 흐르지 않고 배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을 25% 하면 증시에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PBR 0.8배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야기가 자꾸 이제 꼬이는 건데, 증시의 직전 대만 증시의 2017년 전에는 평균이 1.6배 정도였어요. 평균, 하단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3배, 그리고 그 이후에 평균 내더라도 2.1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균 PBR의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가장 최근치는 뭐 2배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어떤 특정, 뭐 정부에서는 5,000P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수가 기준을 똑같이 잡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지금은 1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주식은 수익률도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히려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네. 것은 네. 종목이 아닙니다. 바로 롱숏 펀드들이에요. 그러니까 롱숏 펀드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개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욕도 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순작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버블을 바로 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롱숏 펀드가 사실 뭔지 개념부터 저도, 약간만 예. 잡아주시면 그런가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롱숏 펀드는 네. 일반적으로 ETF는 네. 정해진 포트폴리오를 사는데 이걸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건 ETF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일반 공모 펀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가서 펀드 나 대신 투자해줄 매니저에게 돈을 위탁하고 그것을 운용해 주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두 대체적으로 사는 거지 파는 건 없습니다. 내가 펀드를 가입하면 그 포트폴리오를 사죠. 자, 그런데 롱숏 펀드는 매니저가 너무 많이 올라 보이는 것은 공매도, 숏을 하기도 합니다. 아, 자, 그래요? 그래서 네. 대박이 나진 않지만 절대 수익 추구형 펀드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핑퐁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롱숏 펀드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또 초고액 자산가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절대 수익률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만약에 부동산에 공매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상과해를 없을 거예요. 즉 증시에도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이상과해를 없어서 우리가 지금 투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대차증고가 쌓입니다. 증시 오른 것보다도 사실 더 많이 쌓였어요. 이게 연초에 25년도 1월에 보시면 40조였는데 지금 거의 100조까지 가 있어요. 지금 코스닥 합치면 120조 가까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더 많이 대차증고가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냐? 아니요. 롱숏 펀드가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 그 다음 장표 보시면 공매도 거래 비율 상위, 올해 상위 종목들의 올해 YTD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즉 공매도가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공매도가 영향을 미치지 하나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덜어는 내가 숏을 쳐놨으니까 공매도 해놨으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커버 사면서 이 포지션을 회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은 그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많은 초고액 자산가분들이 롱숏 펀드를 가입하셨는데 이 부분들도 롱숏 펀드를 해지하고 일반 롱펀드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포모의 징후가 아직 없다. 자, 오히려 만약에 포모의 징후다라고 하면 공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모펀드 돈 하나도 안 몰려 있습니다. 오히려 다 ETF로 가 있고 이렇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가 쌓인 종목을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롱숏 펀드들의 가입 해지가 만약에 된다. 그렇죠. 하면은 커버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들을 오히려 단기로는요. 어제까지 단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조금 더 알파 전략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롱숏 펀드들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뷰 간단하게 좀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산업 얘기를 좀 하겠죠. 네. 지금까지 뭐 거의 45분을 시장 얘기만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해외 주식이에요. 자, 지난주 해외 주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업종. 자동차. 근데 이게 GM.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지난주에요. GM, 콘티넨탈. 자, 이런 종목들이 닛산까지도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즉 지금은 미중 정상회담,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반영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첨언했었던 무역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 지수 하단, 그다음에 자동차 주식은 상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까지 너무 돌발적인 악재는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 많이 빠진 게 팜마트예요. 팜마트가 많이 빠졌네요. 네. 이게 약간 라부부의 단물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죠. 예. 네. 그 신호도 또 똑같이 인플루언서의 사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인이가 네, 텔레토비를 들고 다닙니다 요즘에. 팜마트가 아니고 팜마트의 텔레토비. 팜마트의 텔레토비를 팜마트의 라부부에서 라부부에서 팜마트의 텔레토비로 바꿨어요. 근데 팜마트 맞잖아. 네, 똑같은 팜. 근데 문제는 지금 팜마트의 네. 메인 모델은 다 라부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전환 신호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신제품이 볼륨을 늘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냥 라부부가 판매량이 왜냐면 실제 라부부의 P가 크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빠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요, 이 블라인드 박스를 사는 게 약간 역선택일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 털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털 정리가 잘 된 그냥 일반 모델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하. 예, 지금 이런 정도니까 요즘에 좀 팜마트가 좀 빠지는 이유가 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에서는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강조한 게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는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동성은 기대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마다 외국인이 사는 패턴은 계속해서 산업재를 사더라. 왜냐? 유동성은 좋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 때문에 실적은 부담 없기 때문에 산업재를 기계적으로 사는 수급들이 있다. 근데 진짜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나라로 보시면 현대미포, 에코비엠도 산업재입니다. 에코비엠, 네. 현대로템, LS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두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산업재에 대해서 언제 매기가 들어오는지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산업재의 계절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냐? 동절기만 되면 산업재 PE가 조금씩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다. 동절기만 되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지저항 리스크가 동절기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20년 평균 그렇습니다. 20년 평균 지저항 리스크가 동절기만 되면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는 실제 러우 전쟁에서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추울 때 전쟁을 많이 한다. 맞아요. 전쟁을 유발하는 축들이 전부 다 볼모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중동, 그다음에 천연가스, 네, 모두 그래서 러우 전쟁 2월이었고요. 핵 협박한 게 1월이었고요. 노드스트림 잠근 거 한겨울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절기가 되면은 이런 에너지, 뭐 천연가스 네.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산업재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계절성을 활용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빠지고 두산 지주가 올라요. 그렇죠. 자, 이게 저는 올해 들어서 시선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이유. 네. 지주가 아니다. 그럼요. 지주가 아니다. 네. 지주가 오히려 더 잘 오른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주라고 하면은 디스카운트 받는 것이 마땅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의 최대 수혜는 지주죠. 그리고 지주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기업도 있고 HD 현대는 로봇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산은 두산전자가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지주라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필요는 또 딱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좋아 보이는 업황,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가 급등하고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예전의 지주가 지금의 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업황을 갖고 있는
홀딩 컴퍼니를 반드시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여기서 많이 이제 배당소득 분류과세로 이제 얘기들을 설왕설래가 되는 거는 네. 금융주 얘기가 자꾸 나와요. 금융주. 네. 오늘도 금융주 좋은 것 같거든요. 지금. 예, 근데 증권도 저는 증권주지 금융주는 아니다. 아, 증권과 금융을 분리해라. 예, 저는 그냥 증권주 하나 하고 지주로 하면 된다. 이유는 뭐냐면 대주주가 개인이어야 이 임팩트가 가장 큽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증권주와 지주 이렇게 좀 나눠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 주도주들의 현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냐. 제가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주식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이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만 올라가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처럼 문제가 맞아요. 아니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통상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영토 내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보통 상가 건물의 공실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현실입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 많은 자금들이 일부 서울 주택에 쏠리면서 지금 지방에 있는 토지 거래는 완전 말라버렸어요. 네, 완전히 말라버렸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 엘모 기업의 큰 공장 부지도 거래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동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영토 내 경기는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영토 바깥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출 기업들의 업황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분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예민한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기업은 생물입니다. 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자기한테 분리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떻게든 업그레이드를 시키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고. 그러면은 굳이 지금 하청을 줬던 것을 직접 사업화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돈이 더 되는 것들, 네. 수익이 좀 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나쁜 경기와 주식시장의 호황을 좀 분리할 필요는 충분히 있고 실제 그래서 제가 반도체와 조선 전력기기의 매출 뭐 이런 것들 다 빼고요. 영업이익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 전부 다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고점을 향해 가거나 조선주처럼 장기 사이클을 시작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우리 지금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갈 만한 충분한 여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기기가 진짜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전력기기는 이번에 관세를 반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와. 그리고 앞으로 미션 더 큽니다. 그러니까 늘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2년째 듣고 있는 것 제가 같은데. 예전에 3년 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 네. 자, 지금부터 전력기기가 전력 질주할 것 같다. 근데 그때는 무슨 어디 인프라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열거 해드려야 됐어요. 네. 근데 지금 AI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전력기기는 또 다른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 자, 전력이 부족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요? 7년 걸리는 SMR을 할 것인가? 15년, 14년 정도 걸리는 원전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당장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을 만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온사이트 발전 뭐 이런 것들 바로 옆에다 뭐 발전 시설 놓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뭘 갖다 놓든 우리 GPU가 그런 거잖아요. 승자가 누군지 궁금할 필요가 없죠. 네. 어떤 걸로 에너지를 만들든 간에 새로 만든다고 하면 거기 전력기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보통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올해 연간 데이터 센터의 물량을 D램 메모리 기준으로 만들지 않아요. 보통 얘기할 때 전력 사용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가동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발전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배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발전해서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로 실어 날라야 되지 않느냐.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생겨나면은 배전 기기가 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최근에 한번 전력기기 보통 대표적인 3사 플러스 1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거기는 뭐 재룡전기 정도 시장에서 많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내년 정도에 도드라지게 조금 전년 동기 대비 값이 좋아질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배전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설에서 초과압 변압기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사 그러니까 업황은 다 비슷한데 지금 투자자들이 수익률 헌팅하는 전략은 전년 대비 효과를 조금 더 보셔도 내년 정도에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주도주들의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
자, 그 다음에 네. 반도체. 네. 네.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원익 IPS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연말에 되면 초고액 자산가 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양도세에 다 걸렸어요. 올해 하이닉스 20억만 갖고 시작했어도 양도세 걸립니다. 네, 삼성전자 한 30억 갖고 있으면 양도세 걸려요.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팔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건 사탄 들림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은 시장에 참여는 하고 싶어요. 그건 대책은 전 아주 심플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반도체 ETF나 IT ETF로 바꾸시면 된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 요즘에 교만하고 자만해서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데이터를 보면은 네. 모두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추석 연휴 이후에 반도체와 IT ETF의 AUM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시가총액 기업들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돈이 새로 들어온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기업들이 뭐냐면 LG전자, 삼성전기, LG 디플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한 종목만 사다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산되는 행위가 시장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지금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공급단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소부장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봐야 돼요? 하고 4장 남았거든요. 네. 예. 시간은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다 보기 위해서. 예,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 예. 제가 소부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수급, 두 번째는 알트만은 지금 몸이 달아있죠.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캐펙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마이크론의 캐펙스 증가율이요. 0.4%밖에 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전 과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년도 상반기에는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과수요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오히려 소부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26년도에 캐펙스 증감률이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전력기기예요. 전 세계에 아까 제가 송배전 전력기기 그냥 다 합쳐서 보시면 여기 해외에서는 40배, 30배인데 우리나라 3, 4 보시죠. 야.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그러네요. 영업이익률 관세를 반영했는데 해외보다 높고요. 근데 밸류에이션 낮아요. 이게 뭐가 무섭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업황 뒤에는 좋은 주가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벤트적으로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뭐냐면 이거는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가 황금색이고요.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의 지분 가치가 파란색이에요. 자, 분할 결정을 했을 땐 비슷했거든요. 지금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 지배적인 지배 구조 개편을 위한 가치는 조금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언해피한 결론보다는 해피한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번 실적에서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이 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을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왜냐? 보통 우리가 지금 조선사들이 좋은 거는 발주와 인도거든요. 근데 발주하고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애프터마켓은 현대마린솔루션의 비즈니스예요. 자, 그래서 이 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요 고리가 실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마린솔루션의 이번 실적을 한번 전년 대비해서 저는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네. 삼바가 30일부터 거래 정지네요. 맞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이거 들고 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왜냐 한 달간이 또 정지가 되니까. 제가 또 이제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상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뭐하러 합니까?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요약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요약을 못하는데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시장은 그냥 짧게 한마디로 너무 괜찮겠죠? 여러 가지 확산. 네. 확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으로도 확산. 알겠습니다. 확산 뭐로 정리해요? 네. 딱 정리된 것 같고요. 오늘도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이혁진 사장님 함께 했고 다음 주에 사장님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 넘는 상승 4,026선, 코스닥은 1.6% 897선입니다.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좀 못 갔다. 물론 체감상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도 최근에 뭐 코스피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잘 따라가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 오늘 또 후반까지 잘 지켜보겠고요. 어쨌든 월요일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시작을 하네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나 네. 수요일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아문디 투자운용에서 또 특집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요일마다 뉴스 함께 여러분과 살피면서 주가 흐름도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